나는 지금 학교 인기남 집에서 그의 남동생을 가르치는 과외를 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사귀는 남자친구가 내게 투덜거리며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남동생 과외 선생님을 새로 구했는데 그게 내 학교 동급생이야. 진짜 피곤해 죽겠어. 나는 멍해진 얼굴로 휴대폰을 보다가 바로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준서를 힐끔 바라봤다. 설마 이건 아니겠지. 그런 우연이 있어 내가 타이핑하려다 말고 생각에 잠겼다. 준서는 여전히 고개 숙인 채 뭔가를 중얼거리며 카톡을 보내고 있었다. 그 여자 진짜 성격 별로야. 난 걔 싫어. 순간 나는 손가락이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이 상황이 진짜라면 내가 지금 과외 중인 이 집의 아들이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남학생 준서가 설마 그 온라인 남친 아무리 내가 근처에서 검색해서 만났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오글거리는 우연은 너무 심하지 않나. 한여은 씨 민재 수업에 집중 좀 해주시겠어요? 계속 휴대폰만 보시네요. 준서가 나를 보며 말하자 나는 놀란 토끼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었다. 그런데 얘는 또 고개를 숙이고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마자 내 휴대폰이 연속으로 진동했다. 진짜 뭐야? 나한텐 폰 보지 말라면서 자기는 왜 자꾸 보내는데 나는 슬쩍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다시 책에 집중하는 척했다. 다행히 준서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정들었던 온라인 남친이 하필 우리 학교 준서라니 이건 진짜 웹드라마도 아니고. 선생님, 이 문제 제가 제대로 풀었는지 봐주세요. 민재가 신나서 수학 노트를 내밀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들여다봤다. 분명 내가 방금 전에 가르쳐준 풀이 방식 그대로 잘 적용해놨다. 이 녀석 생각보다 똑똑한데 한번 가르쳐주면 비슷한 유형은 혼자서도 술술 푸는 수준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오 민재 진짜 잘했네. 이해력 빠르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 시계를 보니 과외 시간이 이미 1시간 넘게 지나 있었다. 민재는 머리는 좋은데 평소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이라 이렇게 따로 보충을 하는 모양이었다. 아니요, 다 이해했어요.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마침 문이 열리더니 서 여사님 준서 어머님이 들어오셨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민재야 여은 선생님 수업 어땠어? 뭐 좀 배운 거 있어? 민재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세요. 게다가 예쁘고 친절하기까지 해요. 민재가 계속 칭찬을 쏟아내는데 옆에서 준서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입술만 꾹 다물었다. 서 여사님은 민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얘가 이렇게 선생님 칭찬하는 거 처음이네. 앞으로도 여은 씨가 계속 맡아주세요. 민재는 기뻐서 두 팔을 번쩍 들며 좋아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졌고 서 여사님은 핸드폰을 슬쩍 확인하시더니 나를 향해 말했다. 여은 씨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세요. 내일 아침에 준서랑 같이 등교하면 되잖아요. 서 여사님, 저를 한 선생 말고 그냥 여은이라고 불러주셔도 돼요. 나는 옆에서 점점 인상이 굳어가는 준서의 얼굴을 보고 바로 정중히 사양했다. 아니에요, 이모. 저 병원에 계신 엄마를 뵈러 가봐야 해서요. 서 여사님은 아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했다. 그래, 세브란스 병원까지는 꽤 먼데? 준서야 너가 데려다 드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서 여사님이 준서를 일으켜 세웠다. 엄마 말 안 들려 얼른 같이 가. 준서는 마지못해 테이블 위에 자동차 키를 들었다. 말발굽을 지켜든 말 모양이 새겨진 열쇠. 페라리였다. 학교에서도 이 페라리만 보면 환호하는 여학생들이 줄을 섰는데 준서는 내게 여기서 기다리라며 차를 가지러 갔고 나는 그제야 그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메시지는 몇 분 전에서 멈춰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그가 보낸 애교 스티커였다. 나는 대화창을 위로 올려 다시 훑어보았다. 자기야, 왜 답장이 없어요? 민재 가르치느라 집중도 못하고 있어서 혼냈어요. 아, 이런 걸 굳이 나한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전엔 뭐든 나한테 털어놓고 귀엽게 애교도 부리던 모습이 그땐 나쁘지 않았는데. 하지만 나는 준서의 차가운 표정과 내 온라인 남친을 도무지 연결하고 싶지 않았다. 자기야, 우리 언제 만날까요? 진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겉으론 냉정하고
무뚝뚝한 얼굴로 여학생들을 휘어잡던 그 가속은 이렇게 순수하다고? 안 돼요. 저 못생겨서 만나면 실망하실 거예요. 드디어 답장 왔다. 방금 뭐 하고 있었어요? 나보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운전도 안 하고 문자나 하고 있으니 좀 짜증이 났다. 그래서 나도 투덜거리며 메시지를 보냈다. 멍청이한테 한 소리 들어서 기분 나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상대가 입력 중으로 바뀌었다. 어디 누구야? 우리 자기한테 감히 여기서 나는 그가 나 자신을 욕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우리 엄마가 그 여자애 바래다 주라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싫어요. 그냥 차에서 자야지. 역시 겉은 차가운데 속은 완전 솔직한 사람이다. 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혼잣말했다. 근데 너는 왜 그 친구를 싫어하는 거야? 말 안 해 해도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유. 얼마 뒤 그는 답했다. 그 여자 예전에 내 험담했어. 역시 나였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던 시기. 우리는 화상회의 앱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나는 처음 써보는 프로그램이라 마이크 설정이 헷갈렸다. 마이크 아이콘 아래 음소거라는 글자, 그리고 마이크 위에 성담이고 더니 마이크 위에 빨간 선. 켜진 건가 꺼진 건가 분간이 안 됐다. 그때 룸메이트한테 음성 메시지가 왔다. 여은아, 너 준서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 페라리도 있다던데. 나 좀 설렜어. 그런데 고백했던 애가 거절당했대.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준서 얼굴 2번 보면 동상 걸릴 것 같지 않냐? 잘생긴지도 모르겠고. 바로 그때 강의 중이던 교수님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말했다. 한여은 학생 수업 중 잡담은 삼가주세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리고 친구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야, 너 왜 마이크 안 껐어? 지금 다 들렸잖아. 큰일 났다. 학교 봉쇄가 풀리고 대면 수업이 재개되었을 때 그 사건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심지어 몇몇 여학생들은 나를 보기 위해 우리 반까지 들렀다. 누가 준서한테 그런 말을 해? 제정신이야. 다들 겁을 먹었지만 정작 준서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특별히 뭐라 하지도 않았고 단지 나를 볼 때마다 조금 차가운 눈빛일 뿐이었다. 나는 그저 그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는 끝까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다. 솔직히 말해서 준서가 자기 온라인 여자친구가 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 애가 제일 싫어하던 그 여학생이 바로 나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다. 나는 준서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카카오 택시 앱을 켰다. 택시를 부르려던 찰나등 뒤에서 문이 벌컥 열렸다. 서 여사님이 나오셨다. 나를 보더니 살짝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다. 어머, 여은아, 아직 안 갔니? 준서는 어디 갔어? 주위를 둘러보시던 그 모습이 왠지 귀여웠다. 아니에요, 이모. 택시 불렀어요. 금방 가요. 내 말을 들은 서 여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휴대폰을 귀에 대셨다. 아이고, 그런 건 당장 취소해. 준서가 데려다 줄 거야. 그러곤 내게 살짝 웃어 보이시며 옆으로 비켜섰다. 준서야, 지금 어디야? 엄마가 안 보이니? 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1분쯤 지났을까. 서 여사님이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내셨고 곧이어 붉은 페라리가 시원하게 달려왔다. 준서는 차에서 내리더니 힐끔 나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운전석에 앉았다. 내가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서 여사님이 갑자기 먼저 끼어드시더니 준서의 귀를 잡아당겼다. 야, 너 여은이한테 잘해야 해. 민재한테 맞는 선생님 찾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은이가 그만두면 네가 직접 가르쳐.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제발 귀 좀. 준서가 인상을 찌푸리며 이를 악물었다. 차는 곧 출발했다. 가던 중 길가에 양꼬치 가게가 보이자 나는 준서에게 말했다. 저기 잠깐만, 나 저거 좀 사고 싶어. 준서는 어이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진짜 너는 어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애냐는 눈빛이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응, 이 타이밍에 오는 메시지. 누가 봐도 준서지 뭐. 진짜 웃기다. 나한테 장난치면서 동시에 메시지도 보내고 있었다니. 안 읽어. 절대 안 읽는다. 처음 우리가 알게 된 것도 게임 덕분이었다. 그날은 롤와일드 리프트 랭크전 날이었고 나는 근처 유저 찾기 기능을 켰다. 그런데 근처에 뜬 사람은 딱 1명. 바로 준서. 이 사람 실력 괜찮아 보이는데 하며 초대를 눌렀는데 세상에 그가 바로 수락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연애로까지 이어지다니. 여자를 관심도 없던 준서가 그것도 온라인으로 연애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내 친구 지우가 이 사실 알면 진짜 기절할지도. 양꼬치를 사고 차에 다시 탔을 때 나는 결국 메시지를 열어봤다. 자기야, 우리 진짜 한번 만날래. 한 번도 너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너무 궁금해. 이런 식의 만나자는 메시지는 그동안도 꽤 왔었다. 그때마다 나는 계속 미뤘다. 만약 내가 네 앞에 나타났는데 네가 실망하면 어쩌지. 만약 내가 네가 싫어하는 바로 그 여자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야 라는 두 글자 이젠 볼 때마다 이상하게 느껴진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 내가 휴대폰 화면을 힐끔 봤을 때 준서는 운전에 집중하느라 아무 말도 안 했다. 대답도 없이 그냥 앞만 보며 말했다. 도착했어. 그 말투 그 눈빛. 온라인에선 그렇게 다정하더니 실제로는 왜 이렇게 싸늘한 건데. 이중인격도 아니고. 고마워요.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뗐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붉은 페라리는 빠르게 사라졌다. 이렇게까지 매정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세브란스 병원 VP 병동으로 향했다. 엄마가 입원한 병실을 찾느라 꽤 오래 헤맸다. 그동안 아무리 물어봐도 안 알려주시더니 결국 오늘 혼자서 찾아왔다. 엄마는 혼자 넓은 병실에 누워 계셨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얼굴빛이 확 변했다. 여은아, 너 여긴 왜 왔어? 얼른 돌아가. 나는 망설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다 알아. 엄마 병원 온 거. 그 의사 아저씨 때문이잖아? 엄마는 깜짝 놀라더니 창밖을 힐끔 보셨다. 지금 그분은 아래층에 갔어. 걱정 마. 그 말을 듣고서야 엄마는 안심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힘없이 말했다. 절대 그분이 너 있는 걸 알면 안 돼. 알았지? 나한텐 아직 그렇게 큰 딸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없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근데 이 양꼬치는 드실 거예요? 안 드시면 내가 먹을게요. 그러자 엄마는 조용히 손을 뻗어 꼬치를 받아들고 드시기 시작했다.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엄마,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그 집 너무 커서 무섭고 외로워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 없이 그냥 먹기만 하셨다. 나의 말은 양꼬치 냄새 속에 묻혀버렸다. 요즘 집에 있어도 너 너무 허전해서 일부러 과외를 시작한 거였는데 결국 또 이런 식이네. 아니 여은아,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예쁜 옷이랑 명품 가방 사줬는데 맨날 그런 촌스러운 옷만 입고 다녀? 어쩜 그걸 안 입냐? 엄마는 끝까지 단호했다. 병원에서 퇴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엄마가 그 의사 선생님 마음 얻고 나면 그때 생각해보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기회를 잡는 거야. 그때였다. 휴대폰에 불이 켜졌다. 서 여사님한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여은아, 앞으로 점심이랑 저녁마다 민재 좀 봐줘. 이모가 월급 2배로 올려줄게. 준서랑 같이 끝나면 준서가 데려다 주게 할 테니까. 엄마를 붙잡고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사람 앞에서 너무나 단호하고 냉정했다. 결국 나는 이케아 강남점에 가서 엄청 큰 곰인형을 하나 샀다. 적어도 끌어안고 자면 혼자라는 생각이 조금은 덜 들 테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거대한 저택은 온통 어둠 속이었다.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무섭기만 했다. 나는 불도 켜지 않고 휴대폰 불빛으로 방까지 뛰어 들어갔다. 이런 큰 집, 아무리 좋아도 결국 무섭기만 하다. 에어컨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나는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을 열었다. 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와 대화할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만약 네가 그 하구처럼 생겼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이건 내가 아까 차 안에서 보낸 질문에 대한 답장이었다. 10분이나 지난 후에야 도착한 메시지였다. 나는 곧바로 물음표 하나만 보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생겼든 다 좋다며. 그런데 그 다음 답장은 이상하게 뜸을 들였다. 안 돼. 마녀 같은 애랑 비슷하게 생기면 나 진짜 슬플지도 몰라. 진짜다. 그 사람은 날 싫어하고 있었다. 내가 예쁘지 않다고 말했을 뿐인데 뭐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는지. 그때 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보, 오늘 왜 게임 안 하자고 해? 그 말에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여보 진심이야. 준서가 그 말투로 그 표정으로 여보라고 부르는 모습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뭐야? 여보는 좀 아니잖아. 그만 불러.
그 다음에는 얄밉게도 새침한 고양이 이모티콘 하나가 붙어왔다. 이 사람 밖에선 그렇게 차갑더니 왜 이러는 거야? 온라인에선 너무 다정해서 더 헷갈리잖아. 나는 결국 대답했다. 호칭은 무시하고 요즘 좀 바빠서 점심이랑 저녁엔 게임 많이 못할 거야.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니 벌써 자정이 넘었다. 자자 여보. 잘자 응 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남편도 잘자라는 문장은 도저히 답장을 못하겠더라. 다음날 엄마가 타고 다니는 벤츠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난 면허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불러서 학교에 갔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마자 지원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왔다. 여은아,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이냐? 그 순간 익숙한 붉은색 페라리가 학교 앞을 으르렁거리며 멈춰섰다. 역시나 준서는 등교할 때마다 늘 저렇게 등장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이상했다. 지원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몰랐어? 오늘 준서 생일이잖아. 유승아가 고백하겠다고 해서 애들 다 구경 나온 거야. 사람들 사이로 고개를 내밀자 정말로 유승아가 비싼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대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너 나보다 일찍 왔구나. 고백 구경하려고 지원이는 콧방귀를 뀌었다. 고백이래. 다들 웃기니까 보러 오는 거지. 성공할 리가 없잖아. 유승아는 학교에서 워낙 유명한 애다. 난 딱히 잘 모르지만 집이 좀 잘 산다더라. 근데 행동이 좀 과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나쁘지 않지 않아 꽤 예쁘던데 멀리서 봐도 승아는 확실히 눈에 띄었다. 하얗고 맑은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 키도 크고 딱 사랑을 몰라본 순수한 아가씨 느낌이 났다. 그때 지원이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여은아, 넌 아직 멀었어. 준서한테 고백한 애들이 몇인데 단 한 번도 받아준 적 없어. 그리고 승아는 인성으로도 말이 많잖아. 준서가 받아줄 리가 있냐? 그러고 보니 준서는 아직도 차 안에서 안 내리고 있었다. 괜히 나도 궁금해졌다. 도대체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유승아는 어떤 인성을 가졌길래 여학생을 화장실에서 막아서 때리기까지 해. 너 못 봤지? 집이 좀 산다고 남들 무시하고 형편 어려운 애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거야.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냐? 지원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고백한다고 단톡방에 소식까지 올렸대. 자기가 성공할 줄 알고 저러는 건가? 지원이는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다. 나는 오늘 그냥 그애 망신당하는 거 보려고 온 거야. 그때였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 여사님, 준서 엄마였다. 여보세요? 여은아, 혹시 준서가 너 찾으러 학교에 간 건 아니지?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멀리 페라리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그래,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전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서가 차량 문을 열고 내렸다. 양 날개처럼 열리는 도어가 위로 펼쳐지며 마치 동화 속 왕자처럼 등장한 그의 모습. 그 순간 유승아는 케이크를 들고 부끄럽게 다가갔다. 준서야, 생일 축하해. 양손으로 케이크를 들고 붉게 상기된 얼굴로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준서는 발걸음을 멈춰 케이크를 바라봤지만 전혀 받아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고마워. 그 짧은 말 한마디 후 그는 무표정하게 지나쳤다. 승아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주변 사람들은 속삭이며 수군거렸다. 누구는 비웃었고 누구는 안타깝다는 듯 쳐다봤다. 지원이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질 뻔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절대 성공 못한다니까.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뭐지? 왜 준서가 나한테로 오고 있는 거야, 눈빛이. 아까 유승아 볼 때랑 똑같이 싸늘했다. 지원이도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은아, 준서가 왜 너한테 오는 거야? 뭐야 이거? 아까 이모가 기다리라고 한 게 혹시 준서를 기다리라는 뜻이었나? 지원이는 내 팔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야, 너 지금 내 팔 너무 세게 잡고 있어. 기쁠 때도 긴장될 때도 꼭 이러냐. 나 멍들겠어. 점점 가까워지는 준서를 보며 나는 문득 그의 귀끝이 빨갛다는 걸 알아차렸다. 설마 아침에도 엄마한테 귀 잡힌 거야? 준서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고 아까 승아를 본 표정과 다를 바 없었다. 정중히 부탁하는데 오늘 점심엔 꼭 나랑 같이 집에 가줘. 나는 순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살짝 어색해지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차에 탔다. 페라리는 다시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며 교문 안쪽으로 사라졌다. 지원이는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뭐 같이 집에 간다고? 너 걔 꼬신 거야. 무슨 꼬셔? 나 걔 동생 과외 선생님이야. 아이고 대단한 아가씨 나셨네. 너무 궁금해서 그랬지. 지원이의 눈빛은 여전히 남자 잘생기면 용서 다 됨 모두였다. 아 그래도? 좋겠다. 나도 그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고 싶어. 근데 나 공부 못해서 고등학생은 못 가르치겠지.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서 여사님이었다. 이제 준서가 너 찾았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그 목소리엔 어딘가 뿌듯함이 섞여 있었다. 네, 찾았어요. 방금 막요. 그럼 됐어. 아이고, 우리 준서는 진짜 부족한 데가 없는 애야. 너무 냉정한 게 흠이라면 흠이지. 여운아, 너는 성격이 착하니까 혹시 준서 차 타는 거 겁날까봐 내가 일부러 애한테 직접 데리러 가라고 했어. 이제 좀 안심되니? 이모 방금 걔가 얼마나 싸늘했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나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지원이가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여은아, 너 지금 완전 다 주목받고 있는 거 알아.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승에서 내게로 옮겨와 있었다. 특히 유승아의 눈빛은 무섭도록 날카로웠다. 마치 내가 그녀의 사랑을 망쳐놓은 죄인이라도 된 듯한 시선이었다. 분명 고백 현장 망쳐놓은 사람처럼 보이겠지. 괜히 미안해지네. 가자.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잖아. 나는 지원이 손을 잡고 교실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복도에 도착하자 지원이의 궁금증은 다시 불타올랐다. 야, 근데 온라인 수업 때 너 걔 욕 엄청 하지 않았어? 지금 과외하면서 안 힘들어. 나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제발 묻지 마. 과외 시작한 지 몇 시간이면 죽을 뻔했다니까. 나는 친구 지원이의 말을 듣고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야, 너 일부러 내 흑역사 자꾸 꺼내는 거냐? 지원이는 피식 웃으며 받아쳤다.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 네가 준서 욕만 안 했어도 고백은 걔보다 네가 더 잘 먹혔을 수도 있잖아. 나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감히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 자신도 없고. 그러자 지원이는 드물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자신이 없어? 너 거울 안 봐. 너 정도면 외모도 되지. 성격도 괜찮지. 배경도 좋잖아. 솔직히 말하면 준선의 집안이랑도 잘 어울려. 사실 지원이는 내가 집안 사정 괜찮다는 걸 아는 유일한 친구다. 예전에 생일 파티도 지원이만 초대했었으니까. 그 말에 괜히 부끄러워진 나는 어제 밤 준서랑 나눈 카톡 메시지를 다시 열어봤다. 내 시선은 자연스레 그가 보낸 말에 멈췄다. 와이프야.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간질거렸다. 혹시 그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 이런 말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승아를 대할 때처럼 싸늘한 눈빛으로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돌아설까? 그렇게 혼잣말처럼 생각하고 있던 찰나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와이프야,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내 귀 꼬집어서 또 빨개졌어유유 귀엽게 울고 있는 고양이 스티커까지 덧붙어 있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 쳤다. 토닥토닥 괜찮냐고. 근데 왜 또 나야? 곧바로 이어진 메시지. 다 너 때문이야. 너네 민재쌤이 너무 맘에 들었나 봐. 괜히 나한테 분풀이. 헐. 왜 갑자기 나한테 화살이 날아오는 건데? 나는 답장을 보내려다 말고 생각했다. 근데 얘? 진짜 연애는 처음인가? 앞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자기 말고 다른 여자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냐? 내가 걔 얘기 안 해도 이미 헤어졌을 듯. 그의 메시지는 계속됐다. 근데 너 걔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뭐 바보 같다고 어디 한번 말해보시지. 나는 속으로 그를 노려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엄마가 걔를 집에 좀 부르라 했거든. 근데 마침 다른 여자애가 생일 케이크 들고 와 있었단 말이야. 차에서 내리기도 애매했는데 걔는 멍하니 서 있기만 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보지도 않고 결국 엄마가 나한테 뭐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차에서 내렸지. 와, 방금까지는 냉정하더니 이젠 한탄 모드야. 표정 진짜 잘 바뀌네 이 양반. 근데 누가 엄마한테 고자질했는데 나도 모르게 장난기 발동? 어머, 생일 케이크까지 들고 온 애도 있었어. 인기 많으시네. 그러자 잠잠하던 채팅창. 잠시 후 조심스럽게 답장이 왔다. 오늘 생일인데
우리 와이프 선물 없어요. 뭐야, 그걸 지금 나한테 묻는다고? 너 내가 너한테 당한 거 생각 안 나냐? 나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알겠어. 선물 줄게. 양쪽 귀 한 대씩.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2만 원을 송금했다. 자, 만족했으면 웃어줘. 근데 이 자식 받지도 않고 다시 나한테 송금하네. 와이프가 이걸로 내 케이크 하나 사서 학교로 가져다 주면 안 돼요. 순간 내 입꼬리가 사악하게 올라갔다. 받기만 하고 노티 꺼버리기 후훗. 돈 잃고 기분도 잡치길. 잠시 후 수업 시작 직전 강의실 문이 열렸다. 이준서와 유승아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 근데 두 사람 다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였다. 뭔가 찜찜한 분위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 결국 둘 다 나 때문에 멘탈 나간 거잖아. 근데 준서는 적어도 내가 범인인 줄은 모르지. 반면 승아는 그 눈빛으로 나 쏘는 거 뭐냐. 살인 충동 있는 줄. 첫 강의 시작. 2시간이 넘는 긴 수업이었는데 문제는 내가 고개만 들면 자꾸 승아가 나를 노려본다는 거다. 눈빛이 마치 뭐랄까 원한 맺힌 사람처럼 나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속으로 외쳤다. 야, 그만 좀 봐. 너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한 장도 안 예뻐 보여. 눈알 확 뽑아버리고 싶다고 드디어 종이 울렸다. 쉬는 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됐어, 이제 와서 덤빌 시간인가 보지. 근데 이상하다. 2분 3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승아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라, 나 얘 너무 얕봤나. 강의가 끝나고 이준서가 교실 밖으로 나오는 걸 본 순간 유승아가 내 쪽으로 성큼 다가왔다. 하하, 사람 많은 데선 못하겠고 한여은 경고할게. 너 스스로 네가 뭘 감당할 수 있고 뭘 못 감당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되물었다. 제가 감당 못할 게 뭔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죠. 승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아마 자기한테 이렇게 정면으로 대드는 애는 처음이었을 거다. 그 순간 그녀의 무리들이 내 주변을 에워쌌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그녀를 노려봤다. 사람 많으면 갑자기 용기라도 생겨 중학생 때나 하던 유치한 짓 좀 그만하지. 지원이가 옆에 있었지만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다. 유승아는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휘몰아치는 사람이었다. 손찌검이라도 시작되면 우리 둘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네가 안 어울리는 이유 정말 몰라.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너네 집 형편. 감히 이준서 같은 애 옆에 있으려는 것 자체가 착각이야. 수준이 안 맞아. 나는 작게 웃었다. 굳이 반박할 필요도 없었다. 3년째 같은 가방 메고 다니는 네가 나더러 가난하다니? 웃기지도 않았다. 정간한 얘기하고 싶다면 적어도 너라도 좀 진짜 부자 같아 보여야지. 하지만 강의실에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 침묵이 그녀에게는 자신감으로 보였는지 그녀는 도를 넘는 말을 꺼냈다. 누가 모르냐고 너네 엄마가 맨날 데리러 오는 거. 아빠 없는 거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짝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은 시간이 흐르면 잊히는 듯하지만 누군가 그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들춰버리는 순간 그 고통은 뼛속까지 되살아난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 아버지는 소방관이셨어. 그날 공장에 불이 났을 때 아빠는 구조하러 들어가셨어. 근데 그 공장 위험물질 있다는 거 숨겼더라. 그날 엄마의 얼굴엔 어떤 명품도 눈물을 가릴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그렇게 울부짖는 걸 봤다. 승아가 미쳐 날뛰며 소리쳤다. 네가 날 때렸어. 죽고 싶어.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아빠 얘기 꺼낸 이상 너도 한 번은 제대로 당해야겠지. 그때 누군가 내 손목을 확 잡아챘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나는 그대로 교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 눈앞엔 이준서. 표정은 잔뜩 구겨져 있었다. 여자애가 싸움질이나 하고 그딴 태도로 우리 민재를 어떻게 가르쳐. 나는 손을 탁 뿌리치며 맞받았다. 내가 싸우든 말든 그게 민재 가르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가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도 준서가 나타나자 승아는 완전히 흥미를 잃은 듯 자리로 쏙 들어갔다. 마치 길가에 쥐가 도망가듯 점심시간이 되어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다. 나는 준서를 찾았지만 어느새 사라진 뒤였다. 같이 가자며? 뭐야 진짜. 실망하며 가방을 챙기려는데 또다시 느껴지는 시선. 승아였다. 지긋지긋할 만큼 끈질긴 애였다. 지원이도 불안한 눈치였고 승아 무리도 그대로였다. 그 상황은 나한테만 최악이었다. 지원이는 엄마가 데리러 오니까 바로 나가면 되지만 우리 엄마는 아직 병원에 누워서 의사랑 눈 맞추기 바쁘니까. 한여은 여기서 끝장 볼 거야.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거기서 이준서였다. 다행히 타이밍이 완벽했다. 여은아 이제 왔구나. 어서 밥 먹자. 음식 다 식겠다. 집안 아주머니 목소리는 너무 따뜻했다. 가사 도우미 맞긴 맞나? 왜 나한테 이렇게 살갑지? 민재도 방긋 웃으며 나를 반겼다. 이준서를 제외한 이 집 식구들은 왠지 나를 꽤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 식사 중 이모가 갑자기 입을 여셨다. 여은아, 이모가 너 월급 2배로 올려줄게. 점심이랑 저녁마다 민재 좀 봐줄 수 있을까?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조심스레 되물었다. 괜찮아요, 이모? 왜 갑자기 월급을요? 내 표정을 읽으셨는지 이모는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하셨다.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민재가 원래 까다롭잖아. 선생님들도 몇 명이나 도망갔는데 너처럼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야. 그리고 어제 엄마가 아프시다 했지. 이모도 애 키워봤으니까 대충 안다. 혹시 너도도 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유야, 어찌됐든 진심이 느껴져서 가슴이 찡했다. 늘 오해받던 나에게 이런 따뜻한 배려라니. 거절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웠다. 그냥 받기로 했다. 어차피 오늘은 수업도 없고 오후 내내 여기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누나 게임할 줄 알아요? 민재가 갑자기 물었다. 하, 농담이지. 나 게임 고수야. 롤와일드 리프트 들어봤어요. 민재 눈이 번쩍 빛났다. 누나, 나 지금 승급전인데 몇 판만 도와줘요. 어차피 오늘 오후는 한가하잖아요. 콜, 로그인 해봐. 첫 판은 가볍게 승리. 누나 진짜 대박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예쁘기까지 하고. 기분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났다. 한 판 더 가자.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엄마가 먼저 전화를 하시다니. 웬일이지? 여보세요? 여은아, 엄마가 서류 하나를 집에 두고 왔네. 지금 시간 괜찮으면 병원으로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역시 좋은 일은 아니었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방금 월급 인상받은 참인데. 이모 죄송해요. 엄마 병세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요.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준서 보고 데려다 주라 할까?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뒤에서 민재가 활짝 웃으며 준서에게 말했다. 형 누나 롤 진짜 잘해. 형보다 잘함. 준서는 슬쩍 나를 보더니 그럼 그 누나 전적 좀 보자. 민재가 폰을 내밀었다. 13킬 소톰비 13킬 0데스. 미쳤죠. 그런데 준서의 시선은 내 전적이 아니라 닉네임에 멈췄다. 한영대 여신, 그가 다시 자기 계정을 봤다. 한영대 남신 둘이 함께 고민 끝에 정했던 커플 닉네임이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떨리며 주먹을 꼭 쥐었다. 드디어 찾았다는 표정이었다. 병원 앞까지 힘들게 도착했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유승아, 이런 또 마주치다니. 혼자라면 무시해도 되겠지. 그냥 못 본 척 걸어가려는데 예상대로 그녀의 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엄마가 아프다더니? 역시 하늘은 공평해. 역겹다. 말다툼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했는데 근데 왜 아빠는 안 오셔? 병원에 왜 혼자야? 우리 아빠 안 아프시거든. 사업 때문에 병원에 오신 거야. 사업을 병원에서 헛웃음만 나왔다. 더 이상 상종할 이유도 없어서 병실로 향했다. 엄마는 양복 입은 남성과 얘기 중이셨다. 엄마 서류 가져왔어요. 좋아. 그럼 계약서에 사인하시죠. 좋습니다. 남자가 도장을 찍고 나서야 내가 말할 틈이 생겼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나 진짜 싸울 뻔했어요. 엄마는 펜을 멈추고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역시 예상대로의 반응이었다. 엄마랑 밥 먹는 중에 갑자기 잔소리를 들었다. 평소엔 괜찮은데 왜 싸우니?
위험하단 거 몰라? 나도 몰라서 싸운 건 아니었다. 그 애가 우리 집 가난하다는 얘기까진 참을 수 있었지만 아빠 얘기까지 꺼내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 그 순간 엄마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걸 느꼈다. 아차 싶었다. 엄마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낸 건 실수였다. 누구야? 엄마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난 그 속의 분노를 금세 알아챘다. 그 자리에 있던 유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요즘 애들이야. 다들 철이 없죠. 하하. 우리 서류마저 정리할까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아직도 안 끝났어. 우린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유승아였다. 유 회장이랑 사업 얘기 중이라는 그 사람. 설마 저 남자가 승아 아버지였던 거야. 승아는 나를 보자마자 당황한 눈빛으로 멈췄다. 나도 엄마를 바라보며 문 쪽을 가리켰다. 엄마 저 애예요. 세상에 내가 이 나이에 일러 바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웠겠지만 이 상황만큼은 솔직히 좀 통쾌했다. 유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굴리더니 결국 엄마를 바라봤다. 한 여사님, 이 계약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겠네요.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그의 입꼬리는 어색하게 떨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러지 마세요, 한 여사님. 저희 쪽은 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아야 당장 이리 와. 유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승아는 겁에 질린 얼굴로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찰싹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이 승아의 뺨을 후려쳤다. 순식간에 손자국이 붉게 번졌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학교 친구 괴롭히지 말랬지? 승아는 입도 열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엄마는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고 나는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다. 사람이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면서 기분 좋을 수도 있구나. 유 회장은 엄마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한 여사님 어때요? 제 딸이 잘못했으니 제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습니다. 학교 일은 아이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되겠죠. 그제야 엄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유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비쳤다. 내일 아침에 바로 제 딸이 여은 양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좋아요, 유 회장님. 내일 다시 만나서 계약하죠. 네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 회장은 재빨리 짐을 챙기고 딸을 끌고 병실을 나갔다. 그 둘이 사라지자마자 나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진짜 멋져. 역시 우리 엄마야. 엄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웃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장 원장님이었다. 우릴 보며 잠시 당황하더니 이 아가씨가 따님이세요? 엄마는 민망한 듯 날 밀쳐냈다. 아니요, 제 조카예요.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다. 이준서에게서 쌓인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진동 모드였던 탓에 알람도 안 떴지만 무려 5분 전에도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자기야, 내가 내 힘으로 널 찾으면 우리 포옹하고 뽀뽀해도 돼, 뽀뽀. 이 오빠, 내가 지금 코앞에 있어도 못 알아보더니 뭔 소리야. 실력으로 찾으면 뽀뽀 가능.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응, 기대할게. 집에 도착하니 서 여사님이 반갑게 물으셨다. 어머, 여은아. 엄마는 좀 어때? 나도 모르게 대답할 뻔했다. 이제 엄마 아니라 조카 됐어요. 엄마는 안 계셔요. 그 말은 삼키고 그냥 웃으며 말했다. 네. 근데 마음이 좀 불안정하신 것 같아요. 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이 불안정한 거면 그건 좀 어렵네. 준서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편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다. 내 방으로 올라와. 네, 뭐라는 거야?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준서는 내 표정을 무시한 채 2층으로 성큼성큼 올라가 버렸다. 아니,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옆방 문이 열리고 민재가 얼굴을 내밀었다. 누나 오셨어요? 과학 문제 하나가 너무 어려워서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는 계단 위를 한 번 더 바라봤지만 결국 민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쨌든 난 지금 과외교사니까. 게다가 이상하게 준서가 나를 찾을 때마다 평범하게 끝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돼 여기요? 자기장하고 전자기 유도 부분 전체요? 와, 이건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준서가 들어왔다. 나랑 눈이 마주쳤고 그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다.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내가 너 보고 내 방으로 오라고 했잖아. 왜 여기에 있어? 나는 어이없어서 눈이 뒤집힐 뻔했다. 실례지만 전 지금 과외 중이거든요. 일단 내 방으로 와. 얘는 나중에 봐도 되잖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내 손을 확 잡고 끌어내려고 했다. 형, 누나 손 놔요. 민재가 다급히 내 팔을 붙잡으며 준서를 막았다. 나는 그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 몰랐다. 뭐야, 이 상황 나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마치 찢어지기 직전인 헝겊된 기분이었다. 형이 누나 싫어하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민재가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자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아니, 말이 너무 직설적이잖아. 나 다 들었는데 준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도 손은 놔야죠. 민재는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았다. 형, 제발 누나한테 손대지 마요. 와, 이 둘 지금이라도 주먹 다짐 벌일 기세였다. 이준서, 이민자의 너희 둘 지금 뭐 하는 거야? 서 여사님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다. 그녀는 곧장 준서의 팔을 잡아 끌어내며 말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되니? 동생 공부할 땐 방해하지 말고 여운이 건드리지도 마. 얼른 나가. 엄마, 제 말 좀 들어봐요. 오해라니까요. 말은 무슨. 일단 나가서. 여사님은 내 쪽으로 돌아서며 웃으셨다. 미안해, 여운아. 계속 공부해. 난 얘 좀 혼 좀 낼게.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방 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누나, 우리 계속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자의 이 녀석 생각보다 똑똑한데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는 고등학교 물리 중에서도 제법 어려운 단원이다. 하지만 민재는 핵심 개념만 정리해주고 예제 2개만 같이 풀어주니 금세 감을 잡았다. 나머지는 혼자 충분히 풀 수 있을 수준이었다. 그는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내 얼굴을 확인했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환하게 웃었다. 다 끝났어요, 누나. 오늘 거 다 이해했어요. 다른 과목은 더 안 해도 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교재를 가방에 넣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오늘 미리 공부하니까 느낌 괜찮네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준서가 한 번도 다시 들이닥치지 않았다. 서 여사님의 훈육이 꽤 효과 있었던 모양이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엔 뭘 할까? 오늘은 주말 오전에 선택 수업이 있었고 오후는 완전히 비었다. 내 마음속에서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카카오톡 진동이 울렸다. 혹시 내 절박한 내면의 외침을 친구가 들은 걸까? 일요일 오후 지원이한테 카톡이 왔다. 히히, 여기로 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곧이어 도착한 위치 공유. 연남동 코인 노래방이었다. 그것도 정확한 방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재밌는 게 뭐야? 나는 메시지를 보낸 후 5분이나 기다렸지만 답이 없었다. 지원이 성격상 분명 또 잘생긴 남자 보고 정신 팔린 거겠지. 일요일 오후에 노래방이라니 누가 이런 시간에 여길 가지. 평소 같으면 이런 곳엔 관심도 없었겠지만 민재 수업도 끝났고 집엔 아무도 없고 나도 딱히 할 일 없는 상태였다. 기다려, 곧 갈게. 내가 답장을 보내자 민재는 아쉬운 눈빛으로 손을 흔들었다. 나올 때까지 이준서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설마 서 여사님한테 끌려가 혼나는 중인가? 뭐 어차피 나한테는 항상 싸늘한 시선뿐이었으니까 그 사람 눈치 안 보며 나올 수 있어 다행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나간 걸 알게 되면 나를 해고할지도 모르니까. 연남동 코인 노래방에 도착한 나는 메시지에 적힌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방 안의 음악 소리도 사람들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마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방 안에는 유승아와 문신을 잔뜩 한 낯선 남자 서넛이 있었다. 지원이는 방 구석 소파에 지원이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2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은 테이블 위에 내던져져 있었다. 분명히 이건 함정이었다. 나는 말없이 몸을 돌렸지만 문 앞엔 금발에 피어싱을 한 남자가 버티고 서 있었다. 끝났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유승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손대면 너도 너희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유승아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자기 뺨에 선명히 찍힌 손자국을 가리켰다. 보여, 이 손바닥 자국.
나 어릴 적부터 우리 아빠도 날 때린 적 없는데 말이야. 이 그녀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게 너랑 너희 죽은 엄마 같은 천한 인간들 때문이야. 그녀는 핸드폰 카메라를 내 얼굴에 들이댔다. 돈 많잖아. 대단한 집안 딸이라며 내 엄마 아빠한테 내 꼴을 그대로 보여주면 우릴 어쩌겠지. 그녀는 핸드폰을 문신 남자에게 넘겼고 그는 금발 남자에게 말했다. 인연 손 좀 붙잡아. 금발 남자가 다가와 손을 꽉 잡았다. 꺼져, 손 치워 이 미친놈. 나는 온 힘을 다해 버텼지만 상대의 힘은 너무 강했다. 그는 한 손으로 내 두 손을 묶고 다른 손은 내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입 다물어. 곧 알게 될 테니까. 금발 남자는 내 머리를 움켜쥐고 유승아를 향하게 만들었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노려봤다. 뭘 봐, 이 기집애? 순간 그녀의 손이 날아왔다. 매서운 바람이 스치고 귀가 울리며 얼굴이 타오르는 듯 아팠다. 고개가 강제로 틀어질 만큼 강한 딱이었다. 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코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 나왔다. 얼굴 똑바로 세워. 금발 남자가 내 머리를 잡아 다시 정면을 고정시켰다. 곧이어 연속으로 3번의 따기가 이어졌다. 정신이 점점 흐릿해졌다. 여은이 때리지 마. 이 자식들아, 나한테 해. 지원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려들려 했지만 문신 남자에게 막혔다. 유승아는 내 코피가 묻은 손을 내려다보다가 불쾌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더럽게 맨날 착한 척은. 그녀는 문신 남자가 건넨 휴지로 손을 대충 닦고 핸드폰을 다시 가져갔다. 곧 손짓하자 남자들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됐어. 내 화는 풀렸고 이제 너희가 즐길 시간이야. 금발 남자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허다리 봐라. 길고 하얗네. 손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그를 밀쳐냈지만 손목이 꽉 잡혀 있었다. 문신 남자들이 테이블을 치우고 다가오며 내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눈을 돌리니 승아가 방 구석에서 폰을 들고 신나게 영상을 찍고 있었다. 저 여자, 이 일 입만 열어봐. 그 영상 바로 학교 단톡방에 뿌릴 거야. 승아의 얄미운 얼굴을 바라보자 치가 떨려 이를 악물었다. 망할 년 기회만 있다면 널 그냥 없애버릴 거야. 온몸에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날린 2대의 주먹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눈부신 조명을 가렸다.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자 방금 전 기억이 확 밀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옷부터 확인했다. 다행히 그대로였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병원이잖아. 정신 들었네. 고개를 돌리자 준서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도 여기 있었던 건가? 조금 피곤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깬 소리에 잠에서 덜 깬 것 같았다. 왜 내가 병원에 있는 거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 말은 점점 격해졌고 궁금증은 점점 커졌다. 어제 아무 일도 안 생겼어. 내가 너 구해줬잖아. 준서는 당당히 가슴을 두드렸다. 왼손으로. 그제야 오른팔이 깁스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너 팔은 왜 그래 말했잖아. 너 구하려다 다친 거라고. 나는 거울을 들어 얼굴을 확인했다. 멍자국이 여기저기 일부는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끝났네. 내 얼굴은 완전 망가졌어. 준서 너 정말. 그놈들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 확실해. 내 질문에 준서는 잠시 진지하게 나를 보더니 갑자기 피식 웃어버렸다. 뭘 했겠어. 아님 네가 내가 당한 얘기부터 듣고 싶어. 그는 일부러 깁스한 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걱정 마. 너 온전하게 구해냈어. 다만 난 지금 밥 먹는 게 좀 힘들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이 밀려왔다.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또 의사 아저씨랑 수다 떠시려나? 진짜 우리 엄마 어딨어? 내가 퇴근하자 준서는 슬쩍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바쁘셔. 그럼 그 여자 승아는 꼭 혼 좀 내줘야 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준서가 날 막았다. 걱정 마. 승아는 지금 구치소에 있어. 이모가 직접 처리 중이셔. 그 말을 듣자 내 안의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았다. 학교에서도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다. 근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졌대. 뭐라고 내가 놀라 물었지만 준서는 말을 아꼈다. 너 때문에 이모가 승아 아빠랑 계약을 파기했거든.
애초에 그쪽에서 제안한 계약이었고 내용도 꽤 억지였어. 이번 일로 이모가 완전 열받아서 자금줄을 끊어버렸지. 결국 어젯밤 승아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그래서 승아가 저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듣고도 내 마음은 별로 동요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른 거야. 학교도 골칫덩이를 정리한 셈이지. 다만 그 아버지의 최후는 참 안타깝네. 그 사람도 자기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한 번쯤 돌아봤어야지. 그날 이후 나는 회복 기간에 들어갔다. 경찰의 요청으로 진술도 했고 학교에 다시 돌아왔을 땐 승아의 물건은 깔끔하게 사라진 상태였다. 공공의 적을 제거하니 또다시 내게 관심이 쏠렸다. 또다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처음엔 내가 준서한테 소리 지른 사건 덕분에 주목받았으니까 엄마는 내 편이었다. 선생님들에겐 승아가 불량배 데리고 나를 폭행한 사건이라며 휴학을 설명했다. 물론 문신 든 놈들 얘기는 싹 빼고 뭐 여학생들 세계란 게 원래 그렇다. 없는 얘기도 몇 번 돌다 보면 진짜가 되니까. 그리고 나와 준서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매일 밤 나는 여전히 그를 자기야 라고 불렀다. 그는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수업 끝나면 늘 붉은 페라리를 타고 준서 집으로 향했다. 민재 수업은 여전히 내 몫이었지만 요즘 하나 더 추가된 임무가 있다. 바로 준서한테 밥 먹여주는 거. 이건 철저히 그 사람의 일방적 요구다. 준서 오빠가 날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난 결국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월급은 하나인데 일은 2개. 그래도 이번엔 나도 납득할 수 있었다.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아직도 세브란스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을 공략 중이었고 그 성격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게 뻔했다. 예전엔 그렇게 나를 자기 방으로 끌어올리던 준서 오빠가 요즘은 매일 내가 와도 정작 뭘 바라는지 정확히 말도 안 한다. 억지로라도 밥 떠먹여주고 나면 난 곧장 민재 방으로 이동해 물리 수업을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교재를 펼치려는데 민재가 갑자기 말했다. 누나 우리 형 좋아하죠? 아니. 순간 당황해서 너무 빠르게 부정해버렸다. 나도 모르게 조금 찔렸는지 목소리가 살짝 떨렸던 것 같았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밥을 떠먹여줘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나 구해준 거에 대한 보답일 뿐이야. 카페에서 노래방 갔을 때 말이죠. 응, 어떻게 알았어? 그날 내가 형한테 누나 간대 말해줬거든요. 안 그랬으면 형이 어떻게 누나를 찾았겠어요? 민재는 칭찬을 바라는 표정으로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모습이 괜히 귀엽기도 하고 어딘가 익숙한 듯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준서 오빠랑 정말 닮았다. 형이 누나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난 그냥 노래방 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갑자기 화내면서 뛰쳐나갔어요. 중얼거리면서 막 또 누구랑 갔는데 이러고. 진짜 난 민재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그럼 누나 진짜 민재한테 고마워해야겠다.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해봐. 민재는 턱을 꿰고 2분 정도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말했다. 누나 우리 놀이공원 가요? 그래 좋아. 근데 먼저 엄마랑 오빠한테 허락 맡아야 해. 안 그러면 나 불성실한 과외쌤으로 찍힐 수도 있단 말이야. 민재는 신나서 방을 뛰쳐나갔다. 누나 최고. 그런데 2분쯤 지나 돌아온 민재의 얼굴엔 약간 실망한 기색이 있었다. 왜 안 된대? 아니 누나랑 놀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했는데 형이 따라간대요. 뭐라고? 준서 오빠가 상상만 해도 웃겼다. 준서 오빠가 회전목마 타는 모습을 말도 안 돼. 근데 민재는 진지했다. 형이 평소엔 그런데 별로 관심 없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나도 갈 거야 하더라고요. 지금 형 어디 있는데 옷 갈아입고 오신대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헐, 그 팔 다쳤으면서 무슨 옷은 또... 난 카카오 택시 앱을 켜며 말했다. 일단 택시 불러둘게. 형 차로는 셋 다 못 탈 것 같으니까. 5분쯤 지나 현관문이 열렸고 준서 오빠가 등장했다. 순간 눈이 부셨다. 광택나는 구두에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심지어 넥타이까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자선 행사 나가는 줄 알겠다. 난 입을 꾹 다물었지만 민재는 참지 못했다. 형 우리 그냥 놀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꾸몄어? 가기 싫으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다행히 이번엔 그 말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민재가 들었다. 우린 원래 누나랑 둘이 가려고 했단 말이야. 준서 오빠의 눈이 갑자기 내 쪽으로 향했다. 진짜냐는 눈빛. 아니야. 난 오빠랑 같이 가도 좋아. 정말. 분위기가 싸해지기 전에 얼른 끼어들었다. 택시 왔다. 이제 출발하자. 기사님 하이시티 만상성으로 가주세요. 운전석 앞 백미러로 우리를 흘끗 본 기사님이 웃으며 말을 걸었다. 셋이서 같이 가시나 봐요. 두 분은 피크닉 가는 것 같고 한 분은 결혼식 가는 길 같네요. 그 한마디에 나랑 민재는 동시에 빵 터졌다. 웃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 고개를 돌리니 준서가 정색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웃겨 헐. 이제는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건가. 왜 맨날 나한테만 까칠하게 굴지. 오빠 왜 자꾸 여은 언니한테만. 그래 언니 같은 사람한테도 그러니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 민재가 버럭하며 말하자 준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여은 언니는 공부도 잘하지. 게임도 잘하지. 착하지. 예쁘지. 심지어 나까지 데리고 놀러 가주지. 민재가 내 장점을 하나씩 나열하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이런 언니를 아내로 맞이하면 진짜 꿈만 같을 걸 그러더니 슬그머니 나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나 올해 16이야. 몇 년만 더 기다리면 결혼할 수 있잖아. 언니랑 결혼하면 매일매일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재의 머리에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손이 내리꽂혔다. 네가 감히 준서가 싸늘한 목소리로 민재를 노려봤다. 머리를 부여잡은 민재가 억울하다는 듯 준서를 노려봤다.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프잖아. 좀 살살하지. 그러자 준서는 또 한 번 손을 들며 다가왔다. 방금 그 입으로 뭐라 그랬어? 위아래도 없냐? 나는 재빨리 민재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막아섰다. 그만해요 준서씨. 이 똑똑한 민재 머리를 그렇게 때리면 바보 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준서의 살벌한 눈이 나를 향했다. 그걸 감싸 얘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차 싶었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버렸다. 게다가 내가 막자 더 신난 민재는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여은 언니는 이미 오케이 했어. 오빠가 뭐래도 소용없어.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걸 그러더니 나를 다시 바라봤다. 그치 언니? 언니도 괜찮지? 응? 응. 민재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다. 그때 준서가 갑자기 손을 뻗었다. 나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눈을 꼭 감았다. 혹시 또 머리 때리려고? 그런데 손끝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남자애들한테는 특히. 그 말투가 평소와 달리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고 눈빛도 어딘가 복잡했다. 머리 위에서 느껴지는 손의 온기와 표정을 마주한 순간 나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뭐야?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그런 말까지 하면 누가 안 흔들리겠냐고. 그런데 역시 준서는 준서였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뾰족했다. 애 취급하지 마. 나는 입을 삐죽 내밀며 되받아쳤다. 애면 어때? 그걸 왜 그렇게 따져요?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정말 표정 변화가 초속일초다. 16이면 애 아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안 봐. 그럼 저도 애죠. 저 22살이에요. 그래, 그럼 우리 지금 혼인신고하러 갈까? 뭐라고요? 나는 마치 지하철에서 헛소리하는 아저씨를 본 것 같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준서는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냥 아직은 말 못하겠다는 소리지. 이 사람 방금 10분 안에 표정이 3번이나 바뀌었어. 정말 기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야. 가는 길 내내 우리 셋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말을 나눴다. 그렇게 도착한 곳 민재는 내리자마자 소리쳤다. 헉 뭐야, 이 인파는 주말이라 그런가?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괜찮아. 우리에겐 이게 있지. 나는 가방에서 VIP 멤버십 카드를 꺼냈다. 헐 언니 멤버십 카드도 있어. 엄마가 준 거야. 나 집에만 있으라고 하기 싫었는지. 우와 언니 진짜 대박이다. 근데 오빠는 어디 갔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차에서 내린 이후로 준서가 보이지 않았다.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는 건 참 준서답다. 존재감은 높지만 때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남자. 그렇게 큰 사람이 설마 길이라도 잃었을까. 나는 민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역시나 정장 차림의 준서가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 손에 들린 솜사탕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여자보다 더 디테일하게 굴고 있었다. 역시 잘생긴 사람은 감성도 남다르다. 준서는 조용히 내 앞까지 걸어와서는 솜사탕과 아이스크림을 내밀었다. 이거 넣어줄게. 나 안 먹어.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오늘은 왜 이러지 뭐지? 이 이상한 행동은. 그때 민재가 옆에서 소리쳤다. 형 나 먹을 거 없잖아. 돈 좀 줘. 준서는 동생의 소리에 반응조차 안 했다. 대신 민재는 준서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꺼냈다. 궁금증에 못 이긴 민재가 그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준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민재야, 그거 얼른 돌려줘. 민재는 일부러 뒤를 걸었다. 솜사탕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은데 준서는 여전히 표정을 굳힌 채 종이에 대해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대체 뭐가 적혀 있었기에 저렇게까지. 결국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줘. 내가 사다 줄게. 민재는 순순히 종이를 돌려줬고 준서는 다시 매점 쪽으로 걸어갔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재가 슬그머니 내 옆에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여운 누나, 혹시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맞춰볼래요?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맞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근데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해. 그럼 제가 알려줄까요? 민재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내 귀에 다시 속삭였다. 형이 그 종이에 놀이공원에서 여자 마음 사로잡는 법 써놨더라. 그 뒤에는 솜사탕 아이스크림 완료 표시까지 있었어요. 나는 멍하니 민재를 바라보았다. 여자 마음? 다시 준서가 떠올랐다. 떠올랐다. 민재가 여자가 아닐 테니 남는 대상은 나뿐인데 설마 오늘 이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나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속으로 외쳤다. 한여은,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 진짜 위험해. 민재는 아쉬운 듯 내 표정을 보며 말했다. 누나, 진짜 우리 형수님 되려는 거 아니에요. 형수는 무슨 형수야. 우리 형이랑 있으면 피곤하긴 한데 뭐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매일 누나 볼 수 있으니까. 나는 파리를 삼킨 표정으로 억지 웃음을 짓고는 얼른 카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혹시 좋아하는 여자 따로 있어? 답장은 바로 왔다. 없지. 난 자기밖에 없어. 완벽한 답변이군. 아주 정석적인 답이다. 그래도 준서가 나를 좋아한다고 믿기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난 그 사람 안 좋아해. 진짜로. 아마도. 나는 민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 나 절대 네 형 좋아하지 않아. 누나가 그렇게 말하면 더 수상해요. 우리 형 성격 안 좋잖아요. 그 말에 다시 종이에 대한 궁금증이 올라왔다. 근데 그 종이에 뭐 더 써 있었는지 너 알아? 몰라요? 아직 다 못 봤는데. 그 순간 준서가 다시 돌아왔다. 손에는 먹을 거를 더 들고 있었다. 우리 둘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입을 닫았다. 뭐부터 탈까? 롤러코스터 프리폴. 민재가 신나서 외쳤지만 준서는 흥미 없다는 듯 다시 종이를 꺼내 살폈다. 귀신의 집. 뭐, 왜 하필 귀신의 집이야? 나는 당황했지만 두 형제가 또 싸울까봐 얼른 끼어들었다. 괜찮아. 나도 귀신의 집 좋아해. 귀신의 집은 회전율이 느려서 줄이 가장 길었다. 하지만 VIP 패스가 있던 덕분에 우리 셋은 회원 전용 입구로 들어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입장할 수 있었다. 입장 직전 준서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무서우면 내 손 잡아. 처음엔 괜찮은 척했지만 몇 분 지나 한 귀신 NPC 때문에 깜짝 놀라 넘어질 뻔한 나는 준서의 손을 꽉 잡았다. 나 먼저 잡은 거 아냐? 당신이 먼저 잡으라고 했잖아. 얼굴이 뜨거워져서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귀신의 집은 생각보다 넓었다. 3걸음마다 작은 귀신이 5걸음마다 큰 귀신이 튀어나왔다. 귀신의 집에서 나오는 내내 무서운 게 나오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결국 출구에 도착했을 땐 준서 위에 거의 올라탈 뻔했다. 당황한 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준서는 구겨진 수트를 손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문득 느꼈다. 준서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설마 민재 말이 진짜였던 걸까? 이 모든 게 다 그가 귀신의 집에 들어가자고 우겨서 이렇게 망신당한 탓이라며 괜히 그를 탓하고 싶어졌다. 이후 민재와 함께
롤러코스터랑 자이로 드롭을 연달아 탔다. 나는 무서워서 소리 지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문득 준서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자이로 드롭의 자극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냥 이대로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역시 민재 말대로 준서는 분위기 깨는 데는 선수다. 어느새 해가 질 무렵이 되었다. 마지막 코스로 우리는 회전 관람차 쪽으로 향했다. 앞칸에 커플이 탑승한 직후 준서가 내 손목을 덥석 잡더니 갑자기 한 칸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민재에게 말하길, 민재야 너는 다음 칸 타. 바로 맞은편에는 꿀 떨어지는 커플이 앉아 있었다. 나와 준서는 마주 앉았지만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없이 그 커플이 주고받는 사랑스러운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자기야, 관람차 꼭대기에서 키스하면 영원히 함께한대. 우리 해볼래. 남자의 말에 여자는 얼굴이 빨개져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람차가 점점 높아지자 롯데월드의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저 멀리 남산과 석촌호수 노을 지는 하늘이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꼭대기에 다다랐는지 모르겠지만 맞은편 커플은 세상에 둘만 있는 듯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민망해진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다. 그때 준서가 갑자기 내 귀에 속삭였다. 지금 꼭대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내 손이 그의 손에 꽉 잡혔다. 준! 그의 이름을 부르려던 찰나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와 있었다. 귀까지 붉어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평생 함께할까? 나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 그의 손은 단단히 나를 붙잡고 있었다. 마주본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어 다시 바라보게 된 순간 내 얼굴이 얼마나 빨갛게 달아올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응, 좋아. 내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얼굴이 다가오더니 따뜻한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다. 그 입맞춤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고 나는 마치 생선을 물린 느낌이었다. 아프잖아. 나는 힘겹게 그의 어깨를 밀치며 속삭였다. 그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인지 관람차에서 어떻게 내렸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만 민재가 관람차에서 내리며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만 또렷하다. 여은, 누나 매운 거 드셨어요? 입술 왜 이렇게 부었어요?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었거든? 옆에서 신나게 웃고 있는 준서에게 나는 억울한 표정으로 팔뚝을 톡톡 쳤다. 그날 이후 나는 준선의 집에 더 이상 과외를 가지 않았다. 엄마가 퇴원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던 의사 선생님을 집으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제 집에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날 그렇게 얼떨결에 대답해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준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학교에 가도 일부러 그를 피해 다녔다. 그런데도 수업 시간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미치겠네. 우리 둘 사이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거야? 여은아 같이 농구 보러 가자. 진짜 잘생긴 애 나왔어. 지원이가 내 손을 끌고 농구 코트로 뛰어갔다. 나는 저항도 못한 채 그녀에게 끌려갔다. 농구장에서 친구가 소리쳤다. 야, 저 남자 봤어. 준서보다 훨씬 잘생긴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돌려 대충 훑어봤지만 확신은 없었다. 친구는 이미 넋이 나간 얼굴로 농구 코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나는 코트 앞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코트 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다. 조심해요. 비켜요. 고개를 드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내 쪽으로 돌진해왔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맞다. 나는 누군가에게 깔려서 기절했다. 도대체 누가 날 덮친 건지도 모른 채 눈을 떴을 때는 세브란스 병원 병실이었다. 세상에 작년 내내 병원 근처에도 안 갔는데 요 며칠 새 2번이나 병원 신세라니. 의사 선생님이 내 상태를 확인하다가 말했다. 이제 정신 들었네요. 내가 반응도 하기 전에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밖에 계신 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환자 깨어났어요. 그 말을 끝으로 선생님은 약을 바꿔주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준서가 들어왔다. 평소와는 다른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글쎄, 몸이 다 쑤셔.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욱신거려. 말하면서 스스로 민망해졌다. 헐, 나 지금 애교 부린 거야?
준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 마. 엄마한테 연락했어. 금방 오실 거야. 고마워.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리자 준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뭘 고맙긴 우리 와이프인데 그런 말 하지 마. 카톡에서는 잘만 받아줬잖아. 여보라 부르면 하트도 날리더만 나는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리며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다. 아, 이불 속에 숨고 싶다 진짜. 네오 진짜 일부러 모른 척한 거지. 내가 누군지 알면서. 준서가 대답 대신 갑자기 이불을 확 제치며 내 다리를 잡아당겼다. 깜짝 놀라 침대 가장자리에 바짝 붙은 나를 향해 그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말했지 널 꼭 찾겠다고. 그래서 찾으면 뭐 어쩌게. 기억 안 나. 네가 말했잖아. 날 찾으면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겠다고. 그 말에 머릿속에 롯데월드 회전 관람차에서의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다르지. 아니, 난 아직 유효하다고 본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 나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번엔 네가 다쳤잖아.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야지. 다음에 지금은 기운 없어. 그런 나를 보며 준서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과 동시에 나를 침대 중앙 쪽으로 끌어당기며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안 돼.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얼굴을 밀쳐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을 질끈 감고 운명에 맡겼을 때 준서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아야. 얼굴이 너무 가까워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내 입술은 어느새 소시지처럼 부어올랐다. 그런데도 그는 뿌듯한 얼굴로 입술을 닦으며 말했다. 와이프야, 뽀뽀도 했으니까 다음은 포옹 차례지. 죽을래. 나는 남은 힘으로 그를 째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여은아, 너 졸업하면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병실문 쪽을 향해 덧붙였다. 오늘 퇴원이래. 오후엔 우리 집으로 와. 그날 오후 나는 작은 부케를 손에 들고 웨딩홀 중앙에 서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준서 군 평생 한여은 양을 사랑하겠습니까?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여은아, 내 인생이 한 편의 시라면 너는 그 첫 페이지야.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은 그 시의 내용이 될 거야. 사람들이 시를 읽을 땐 항상 첫 페이지의 감정을 품고 읽지. 나도 그렇게 너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